안녕하세요. 여왕의 집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제인양,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왔어요. 도유경의 아버지 도민준이 강제인을 찾아왔네요. 도민준은 얼마 전 주주총회를 앞둔 날도 강제인을 찾아왔었죠. 강제인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황기찬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에 대해 자신에게 조사를 지시했었다고 했는데요. 도민준은 김도희가 가장 먼저 황기찬의 이중계약서에 대해 보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도민준은 YL그룹에서 상무이사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 일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김도희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강승우를 통해 우연히 황기찬의 노트북을 접하게 되고 여러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해외 계약건들이 하나같이 이중으로 처리된 사실을 모두 알아내게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아낸 김도희는 상무이사인 도민준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도민준이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강규철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상황은 갑자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었죠. 강규철 회장실로 찾아간 도민준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강규철 회장이 먼저 이중계약서 사건의 책임을 묻고는 도민준에게 조용히 회사를 떠나달라고 했네요. 강규철 회장이 증거로 보여준 문서에는 H&K 컴퍼니와의 계약서에 도민준이 서명한 가짜 서류가 있었죠. 누가 봐도 그 서류는 황기찬이 조작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도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회사를 나왔었네요. 수십 년 동안 강규철의 오른팔로 일을 해온 도민준이지만 더 이상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도 변명으로 들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의 사위입니다. 사랑하는 딸 강제인의 남편인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사위 황기찬의 편을 들게 뻔한데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순 없었죠. 더구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황기찬이니 말이죠. 그래서 도민준은 미련 없이 YL그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도윤의 어머니 정윤이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민준은 얼마 전 자신의 딸 도유경을 찾아갔었죠. 도유경의 남편 황기만이 20억을 구하려고 은호를 강제로 데려갔던 일 때문에 도유경의 진료실을 찾았었는데요. 유경아, 제인이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도민준은 도유경에게 타일렀지만 도유경은 아주 강하게 거부를 했었네요. 자신이 왜 그런 걸 알려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도민준에게 속상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도민준이 도유경을 찾아간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진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지만 도유경이 워낙 거부하는 바람에 중요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강규철 회장에 대한 것이었죠. 사실은 강제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지만 직접 강제인에게 바로 전달하면 강제인이 충격받을까 걱정이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황기찬이 결국 YL그룹의 회장이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도민준은 강제인을 찾아온 것이었죠. 사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황기찬은 범죄자라는 게 밝혀져 바로 경찰에 잡혀가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민준은 김도희가 밝혀낸 황기찬의 이중계약서 사실을 자신이 완전 뒤집어쓰고 YL그룹을 나온 후부터는 더 이상 회사 일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강규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회장실로 도민준을 불렀었죠. 그리고는 지난번 일에 대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서류를 하나 보여주면서 당장 H&K 컴퍼니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급하게 요청을 했었네요. 거기다 사위 황기찬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만났을 때 도민준이 강제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도민준이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도민주는 강규철 회장을 만났을 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자신에게 H&K 컴퍼니와 황기찬에 대해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던 김도희 대리가 바로 얼마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엄청난 사실인데요. 도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네요. 황기찬의 비리에 대해 증인이나 다름없는 김도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우연 같지만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도민주는 자신이 나서서 회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을 속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강규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이상한 건 강규철 회장이 자신에게 H&K 컴퍼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라고 한 사실을 황기찬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네요. 도민주는 회장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강규철 회장이 없기 때문에 회장실을 가지 못했었네요. 황기찬이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회장실을 다시 꾸미게 되는 과정에 도민주는 CCTV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도민주는 강규철 회장이 쓰러지던 그날의 영상을 확인하고는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황기찬이 정식 회장이 되면서 회사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도민준이 개인적 입장에서 그 영상을 공개할 수는 없게 된 건데요. 그래서 도민준은 강재인과 상의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이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딸 도유경에게 먼저 의논하려고 했지만 도유경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죠. 남편 황기만이 저지른 일뿐 아니라 시어머니 숙자에게 갖다 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입장인데요. 문제를 조금만 더 크게 만들면 도유경이 가진 의사 자격이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에 앞서 정말 실망스러운 건 도유경이 강재인의 친한 친구라는 것이죠. 강재인은 항상 도유경을 도우려고 노력했었죠. 더구나 그 집에 함께 살 때는 황기만이 만취가 돼서 돌아와 도유경을 마구 괴롭혔을 때 강재인은 도유경을 위해 뛰어들었었네요. 황기만은 정신없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주먹까지 휘둘렀는데요. 강재인은 도유경이 다칠까봐 자신이 나서서 대신 막아주다가 아주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번째 아이 임신이 잘못돼서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런 고마움은 전혀 모르고 강재인이 혜성병원으로 가는데 입원 동의서에 자필 서명까지 했다는 것이죠. 강재인과 도유경은 그냥 친구인 데서 끝나지 않고 동서 사이가 돼서 가족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강재인과 도유경의 남편의 격은 조금 많이 달랐었네요. 도유경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엘리트인 반면 남편인 황기만은 부부로 볼 때 균형이 아주 맞지 않았죠. 왜 저런 무식한 사람과 어떻게 결혼까지 했을까 싶도록 둘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유경은 같은 병원 의사였던 김도윤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네요. 김도윤 역시 그런 도유경과 친하게 지냈던 게 사실이고요. 동생 김도희를 떠나보내고 나서 간간히 마음이 힘들 때는 도유경 진료실에 들러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하는 남사친 여사친인 친한 친구로 보였었죠. 하지만 도유경은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김도윤을 한편은 남자로 보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도유경은 김도윤이 강재인을 챙기는 걸 보고 시기심 같은 걸 느꼈었죠. 사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김도희에 대한 복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주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삼촌 정우성이 말했었죠. YL그룹의 안주인 되는 여자가 인성이 그 모양인 걸 보면 딸도 똑같을 거라고.
엄마한테 뭘 보고 배웠겠냐고 험담을 했는데요. 김도윤은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했네요. 그 딸이라는 사람을 알긴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모호한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강재인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재벌딸답지 않게 소박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걸 알면서도 김도윤이 모호하다고 말하는 건 자신이 가진 복수심이 약해질까봐 스스로 아직 모르겠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삼촌 정우성도 엄마 정윤이도 강재인의 실제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정윤이는 알지만 YL그룹 딸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착한 모습을 보인 걸로 다르게 만나 알게 된 관계였었죠. 저 아가씨 너의 짝으로 점 찍었던 사람이라서 내가 갑자기 데려와서 내가 깜짝 놀랐다. 정윤이는 자신이 곤란했을 때 손수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 강재인을 아주 좋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간 강재인은 김도윤 집에서 머물게 되겠네요. 물론 나중에 강재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사실 최자영이 김도희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요. 아마도 그 오해가 풀리게 되면 강재인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도민준이 황기찬 덜미를 잡을 치명적인 CCTV 영상을 강재인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강규철과 고함을 지르면서 강규철을 몰아세우는 황기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 이중계약서와 빼돌린 재산 문제도 나오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심장의 이상을 느낀 강규철 회장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 때 황기찬이 그것을 빼앗아 힘으로 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황기찬이 강규철의 목숨을 빼앗은 게 되는 건데요. 강재인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겠지만 아마도 이 영상을 터뜨릴 상황은 언제가 좋을지 김도윤과 상의하게 되겠네요. 지금은 황기찬을 무너뜨려도 모든 재산과 권리가 법적인 아내 강세리에게 갈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혼 서류부터 바로 잡은 후에 그것을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김도윤의 집에 지내게 됐으니 강재인의 복수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복수를 해서 시원한 사이다 맛을 선사해주면 좋겠네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왕의 집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